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을 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언 카드들을 보시면서 이 관계에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여러분을 위한 조언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보라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정체성에서 일단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정서적인 거리감은 좀 꽤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보라분들께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깊은 것 같다. 또 그 사람의 에너지도 강하다. 하지만 다가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분은 일단 여러분이랑 좀 진지한 관계를 꿈꾸고 있는 상태로도 보여요.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보라는 특히 내가 조금 더 케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특히 좀 경제적인 안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을 두고 내가 경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도움을 보라에게 주고 싶다. 좀 지원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능력이 별로 없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체적으로 자기 능력이 일단 충분히 있어요. 내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보라를 도와줘야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보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분은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 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자기 앞가림이 확실히 되는 상태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주변의 경제 상황도 당연히 좀 안정되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지원도 충분히 받았던 것 같거든요. 뭐든지 도전할 때 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보여요. 뭐 실패하면 어때? 나 또 도전하면 되지. 약간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한 마음이 있거든요. 일단 오늘 이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카드에 메이저 황제 카드랑 메이저 마법사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확고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은 자기 색깔이 또 확실히 있어요. 이 황제 자체가 여러 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왕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타고날 때부터도 또 왕관이 예정돼 있었다. 이분은 좀 책임감도 강하고요. 맡은 일은 또 황제니까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고 또 일 마무리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또 마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대할 때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 일단 실제로 커리어가 뛰어날 수도 있어요. 마법사는 워낙에 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능력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확실히 이분이 좀 도드라지고 자기 주관도 좀 뚜렷하고요. 이제 그걸 또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 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라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이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듣게 되는 생각, 이 사람은 살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두려울 게 없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과연 나의 어려움 이런 거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 비교의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공통점보다는 좀 더 차이점이 많다라고도 보이거든요.
또 상대방도 이미 이제 내가 보라한테 다가가서 뭔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보라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공감대가 있을까? 좀 이런 걱정도 할 거예요. 이제 이분 또 여러분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거나 할 때 뭔가 어색한 분위기 이런 거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두 분은 이제까지 본격적으로 뭔가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해보지 않은 관계로 보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아마 과거에 어떤 연인이었다든지 뭐 썸이었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사이에는 뭐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약간 거리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 연인은 아니라고 보이죠. 또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키워드 카드에서 지금 칼 1번 카드가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 도전 이런 뜻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요. 나에 대해 저 사람이 좀 알고는 있나?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거리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두 개가 양쪽에 있거든요. 한쪽 건물에 이제 5층쯤 되는 곳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 투명한 다른 건물을 보고 있죠. 이 두 건물이 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건물 안이 보이거든요. 5층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옆 건물의 그 5층은 딱 똑같은 층이니까 잘 보이는 것도 그렇겠지만 보다 보면 아래층도 잘 보이거든요. 한 4층 정도? 이제 건물 안을 서로 바라보게 되면서 5층에 있는 사람이 일단 옆 건물 4층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정도? 또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 4층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다른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 사람만 이쪽 사람을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 보이지 않는, 위층에 있으니까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랑 상대방은 일단 확실히 거리감이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고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도 딱히 이 사람 누군지 존재 자체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4층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층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알기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라분들을 생각하는 이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랑 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평소에 인사만 했다든지 뭐 서로 이름이나 얼굴은 알고 있는데 뭐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약간 공적인 얘기, 용건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5층에 있는 사람이 이제 4층에 있는 여러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지위가 있고 그런 높이에 있는 사람 같아요. 또 관찰해도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상태. 이제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말해줄 수도 있거든요. 저 옆 건물에 있는 4층에 있는 보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평판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고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뭐 SNS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SNS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위층에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꽤 여러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관찰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다른 건물에 있으니까 또 층도 다르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편하게 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관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분의 정체성 카드에 지금 얼룩말이 떴는데요. 이 얼룩말은 또 이제 외모라든지 외적 조건이 뛰어나다. 한눈에 봐도 좀 깔끔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좀 그런 인상을 보여줘요. 또 얼룩말은 일단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분은 뭔가 회의라든지 발표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좀 그런 능력자라고 보이거든요. 이분은 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에도 적성이 있을 거고요. 이미 어떤 업계에서 유명하다든지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일 거예요.
또 얼룩말은 일단 얼룩말마다 다 무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자기 이름 석자만 내면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약간 유명한 사람?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 유전적으로 탁월해서 유명해서 약간 유명세가 정해져 있는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요. 근데 이 얼룩말은 사실 그러면서도 안에는 좀 마음이 여리고 순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또 이분의 정체성에 지금 동전의 여왕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는 황제랑 마법사를 끼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계속 찾는 사람이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이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싶은데 막상 그만한 사람을 못 만났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동전 5번 카드, 또 컵 7번, 완즈 10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분의 마음의 보라분들은 좀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라는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 같다. 하지만 그 안에 순수함도 있는 것 같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끌어주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어떤 여러분의 잠재력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또 거기서부터 어떤 애정이라든지 호감 같은 것도 분명히 생긴 것 같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컵 7번 카드, 이 앨리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관점이,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5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앨리스가 지금 좀 작아 보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는 사실 우리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꽃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꽃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 그때 우리인 상대방의 마음은 꽃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야 또 꽃의 진가를 알 수 있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분은 여러분의 뭐 남다른 안목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맑은 좀 그런 관점도 높게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겼다든지 컴퓨터를 보면서 일에 집중하고 있다든지 뭔가 노트, 수첩, 다이어리 이런데 플래너 같은 데다가 일상을 적어내려가는 모습 또 이런 것들이 이분이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시선을 사로잡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에 몰입하는 모습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또 그 몰입의 대상이라는 게 지금 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든지 공부, 자기개발 이런 차원 같거든요. 뭔가 성실하게 자기 꿈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 같다. 좀 이런 이미지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상대방은 그걸 보면서 요즘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보라분들이 이분한테 보여주셨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좀 겸손하고 좀 꾸밈이 없고 좀 허세가 없는 좀 그런 모습 같아요. 또 그게 또 여러분의 실제 성향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본 카드들에서 보면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도 강하고 관심도 충분히 강하거든요. 또 이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 두 분 관계가 확실히 지금이랑은 달라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두 분이 좀 같이 하는 일, 뭔가 공적인 용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번 더 깊게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동전 8번 카드에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동전을 보고 있거든요. 몸이 꽤 가깝게 밀착돼 있죠. 그래서 보라분들은 사실 이 상대방의 정체, 이 사람 누구고 어떤 마음일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또 파헤쳐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장면처럼 조만간 여러분에게 거리가 멀었던 사람, 좀 관계가 아직은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새로 업무를 받게 돼서 회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그때 만나는 사람, 조직이 바뀐다든지 여러분이 옮기게 된다든지 상대방이 옮기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자연스럽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랑 원래는 멀었는데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미래가 오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대화를 별로 안 나눴는데 이제 어떤 공적인 얘기를 발판으로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그때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지고 약간 개인적인 얘기로 확장이 될 거고 뭐 주말에 뭐 하고 지내는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 여러분은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다. 사람이 권위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호의,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도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지금부터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좀 깊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장면에서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 그때 호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리딩 보고 계신 시점부터 이미 어느 정도 상대방 마음이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거. 이제 그런 상태를 기억하시면 두 분이 좀 더 서서히 편안하게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좀 긴장감이 강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거의 지금 두 분 다 서로를 몰래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파랑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혹시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여러분을 몰래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이 진짜 자존심이 참 강하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이제 밀고 끌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지금 서로 등을 돌리고 계세요. 줄을 몸을 한번 감은 다음에 서로 등을 보여준 상태에서 줄을 밀고 당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분의 정체성에도 칼 2번 카드가 떠서 긴장감을 보여주는데 또 여러분을 두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 메이저 힘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 힘 카드를 보시면 양쪽에 사자가 있고 유니콘이 있는데 서로 맞서고 있거든요. 가운데 앨리스가 파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파이 먹으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둘이 파이를 두고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너무 으르렁대고 있어서 오히려 앨리스가 지금 파이 갖고 와서 중재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둘은 앨리스는 상관없고 파이는 둘째치고 지금 둘이 싸워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연결해보면 두 분은 이미 어떤 줄다리기가 이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이분의 관념, 여러분을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 여기 보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을 몰래 생각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걷어들였다가 그랬다가 또다시 펼쳐놓고 약간 널뛰기 뛰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이분의 정체성 말해주는 카드에 보시면 피닉스, 이 불사조가 나왔어요. 원래 오늘 뽑으신 이 자리의 카드는 다 동물들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피닉스가 떴다는 거는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이 불사조는 새로 살아서 날아다니다가 불에 타게 됐어요. 재까지 됐죠. 그랬다가 재에서부터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사조는 원래 죽음을 말하고요. 죽음 이후의 재탄생 이런 뜻이 있죠. 아마 두 분은 이미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헤어진 관계?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기는 좀 어려운 사람? 죽었다고 여긴 사람. 하지만 잊을 수 없어서 계속 시체를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사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야 있겠다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 새 자체가 지금 죽음을 거부한 거예요. 강한 의지가 있죠.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랑 끝난 관계, 어떤 오해가 있었던 상태, 미련이 남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해결하려고 불사조가 돼서 떠오른 거거든요. 이 상대방 자체가 파랑본을 두고는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대로 내 인생에서 파랑이랑 끝낼 수는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이분은 여러분한테 뭔가 못다한 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자기가 다시 부활해서라도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과거 연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랑 어떤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오늘 칼의 기사가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사이에는 어떤 말다툼이 있었을 가능성, 상대방이 표현 자체가 좀 날카롭고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로 상처를 줬을 수 있죠. 썸이나 연인 정도였다면 진짜 차갑게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 같고요. 혹은 서로 마지막 장면에 막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까지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예 거꾸로 말을 아예 안 해버렸다든지 좀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은 아닌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너무 칼을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멀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칼의 기사는 일단 말싸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생각보다 갈등을 만들어낼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분의 태도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얘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이유가 있나? 좀 이렇게 어떤 치명적인 태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칼의 기사는 꼭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이랑 어떤 표현에 있어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의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의 확연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정의란 무엇일까? 관계란 무엇일까? 신뢰란 무엇일까? 배려란 또 뭔가? 약간 이런 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나랑 다른 거면 틀린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좀 그런 꽉 막힌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랑만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 그런 표현이나 그런 태도, 또 그런 방식, 그걸 고수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도 트러블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 정체성이랑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까지 쭉 연결해보면 이분은 지금 파랑분을 두고도 결국은 나의 이런 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파랑밖에 없지 않나. 파랑 정도 돼야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나를 수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갈등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과거 갈등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이분은 약간 회피 본능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직면한다기보다 또 해결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상황이 안 맞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은 약간 판단과 근거 이걸 짜맞추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건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 결과의 원인까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잘잘못을 가리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죠. 그래야 또 현재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감정에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은 자꾸 원인이랑 결과를 혼동해서 버무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또 발뺌하는 구석도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분이 싫다가 좋다가 여러 번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열정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약간 두 분은 자석의 N극과 S극 이런 케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맞을 때는 진짜 둘이 잘 맞거든요. 완전 철썩 붙는 거죠. 근데 안 맞을 때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약간 상극까지 갈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다르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 끌리게 되는 매력이 되고 또 사실 잘 맞을 때는 진짜 개그 코드도 잘 맞아요.
같은 걸 보고 웃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약간 너무 뜨거워서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실 어떤 관계나 다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은 서로를 약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조절이 잘 안 되고 서로 끌어당기기만 하고 가두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감정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든지 갑자기 서운한 게 폭발한다든지 평소랑은 똑같은 패턴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화가 솟구치는 좀 그런 모습도 있을 거거든요. 또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회피 기제가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랑분들은 이분이랑 관계가 끊어질 듯 또 다시 이어질 듯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파랑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어쨌든 오해를 풀어야 돼. 언젠가 매듭 지어야 되는 건 지어야 된다. 좀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미래 카드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일단 고요해 보이는 아주 조용한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주기가 지나고 나면 순간적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한동안은 지금 두 분이 이제 등을 마주한 상태로 등만 보여주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줄이 뚝 끊어지게 되고 둘이 이제 등이 부딪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분은 한동안 아무 사건이 없겠지만 진짜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딩을 들으셨을 때 파랑분들은 어느 정도 이분의 존재를 눈치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딱 정하시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리딩을 들으신 다음에 떠올렸을 때 가장 화나는 사람, 가장 짜증을 만드는 사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장 서운함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 문제점,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건 사실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정리해 보시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 부분이 그때 안 고쳐져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부분 그게 앞으로도 안 바뀐다면 그럼 혹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도 내가 진짜 괜찮을까? 혹시 내가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게 없다. 이 정도는 진짜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아줄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근거를 적어보세요. 상대방한테 사실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내가 무조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이런저런 태도들, 이런 방식들,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면 나한테 이런저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런 점인지 혹은 바뀔 수 없는 건데 내가 허용할 수도 없는 건 아닌지 바뀔 수 없는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또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어딘가 종이에 적어 보신다든지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거 필요하겠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관계가 이런 상태로 약간 애매하게 찌꺼기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는 여러분에게도 진짜 건강하지 않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도 이 운명의 순간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운명이 진짜 두 분을 마주보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또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이 사람의 이런 점은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었나? 이렇게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더 이상 두 분이 줄다리기를 등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각도가 바뀌어서 마주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이 줄다리기 이제까지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포기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할 건지, 어떤 규칙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다시 여러분이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몰래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분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마음을 받게 될 빨강 분들이 진짜 부럽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일단 카드들의 이미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분이 빨간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궁금하다, 알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결정적 사건이 온다. 이 카드도 뽑아 오셨고 이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에도 컵의 시종 카드, 동전 1번 카드, 완즈 시종 카드 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기회가 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제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들의 순서도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빨간 분들에게는 진짜 여러분을 두고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또 이분은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권위의식도 없거든요. 여러분한테 명령하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빨강이 나한테도 털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랑 동료인 사람, 친구의 친구, 약간 먼 지인 이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거리감이 두 분 사이에 아주 먼 건 아니에요. 근데 딱히 이제까지는 접점이 없었다라고 보여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예전 연인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일단 로맨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로맨스를 염두에 둔 어떤 사랑이나 호감이다라고 보여요. 여러분이랑 근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상형이라든지 어떤 연애를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이런 거 이분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좀 베일로 가려져 있고 또 여러분이 잘 드러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 이런 것도 모르겠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호기심을 엄청 강하게 갖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조사를 일단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놓고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주변 지인이라든지 이제 여러분이랑 가까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더 확실히 이분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는 좀 자기랑 안 친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가갈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앨리스가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말을 듣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앨리스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묘사돼 있죠. 두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두 사람은 앨리스한테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너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앨리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조언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혼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잔소리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앨리스를 이렇게 멀리서 표정을 읽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이 정도 거리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빨강이 어차피 알아서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참견하는 거야? 빨강은 자기 힘으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장면 자체에서 앨리스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앨리스가 진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지 참견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참견인 것 같다. 앨리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철저히 상대방의 관점이거든요. 진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조언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일단 한번 돌아보시고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든지,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 장면이 사진처럼 딱 순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앨리스한테 조언을 한다든지 참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 5분 뒤에 다시 보면 이제 앨리스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멀리 있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앨리스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앨리스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정보를 줬다거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반응을 듣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지금 빨강은 딴 생각할 거야. 이렇게 결론을 혼자 내리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밌게 수다 떨고 있는 장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실제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정보가 없다, 좀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이 대화 안에 한 사람이 새로 끼어들기가 애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분은 빨강분들한테 좀 실제로 간다든지 대화를 방해하고 자기가 끼어든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카드를 보시면 지금 나무에 기대서 있고 좀 앉아서 낮잠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가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잠깐 체력이 부족하다든지 좀 쉬고 싶어서 앉은 거겠죠. 이 자는 사람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깨워야 되는지 아니면 방해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애매하잖아요. 괜히 깨웠다가 이 사람이 화를 낼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혼을 낼지도 모르죠. 근데 또 내버려 두면 만약에 이분이 이러다가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지? 뭐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해가 저물면 어떡하지? 뭐 약속에 늦으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우리만 지금 난감하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처럼 저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말을 걸고 싶기는 한데 걸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모르겠다. 방법을 모른다. 어쩔 줄 모른다.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에서도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지긋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리더십 같은 게 여러분보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혹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진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조만간은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마지막 카드에 로맨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이렇게 뱀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뭔가 사건이 있고 기억이 생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분은 뭐 우연히 손가락이 스치는 스킨십을 하게 된다든지 우연히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든지 두 분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랑 가까워졌다, 대화하기 시작했다, 좀 친해졌다 이렇게 기억되는 장면일 수 있거든요. 친구처럼 동료처럼 그냥 우연히 공통의 화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약간의 접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한 그런 부분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빨강이랑 얘기하고 싶다.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는 걸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꽤 빠르게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여러 단서를 보면 상대방이 일단 말을 걸고 신호를 보내는데 막상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쪽은 아닐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불렀으니까 그냥 답하는 약간 일상적이고 뭐 주어진 일이니까 부탁한 일이니까 약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은 별로 감정 없이 대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 이후로 두 분이 좀 더 대화하게 되고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대화할 거리와 주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약간 봐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지금 불렀으니까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또 뭔가를 보겠죠. 약간 이런 움직임들 여러분이 먼저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걸 또 여러분이 하는 동안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고 약간 보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른 이미지는 어떤 실내 공간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뭔가 드릴 같은 걸로 못을 박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빨강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못을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알겠어요 하면서 가서 보게 되는 상황.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컨펌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허락을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강분들은 그런 장면이 조만간 다가오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특별히 나를 부르는데 이유가 있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날 두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나 부르려고 계획도 좀 세웠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장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빨강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질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걸 예스일까 노일까 좀 명확하게 언급해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마음을 미리 정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나 특히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누구든지 나 좋아하면 그냥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겠죠.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빨리 올 수 있다. 정말 지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품었는지 그 정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미리 결정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정말 곧 다가올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부터도 호감을 갖고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어떤 사람과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이 지금 정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관계는 일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호감의 크기가 꽤 커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만 보면 무조건 오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고요. 나 좋아하면 무조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거꾸로 난 내 이상형 아니면 난 진짜 무조건 거절이야. 뭐 이렇게도 딱 잘라서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이 관계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관계는 일단 주도권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좀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계속 이분은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뭔가 해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이 사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아요. 과거의 연결이 강하게 돼 있었다가 사그라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두 분은 과거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 썸이라든지 뭔가 두 분만의 비밀스러운 게 있었던 뭔가 결정적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 끊어졌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분의 마음이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계속 읽어보면 나는 진짜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진짜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잘해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잘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어쩔 수 없었던 좀 그래서 멀어진 관계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두 분은 정말 속속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또 두 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그거 말이야. 근데 너 알고 있잖아. 계속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어떤 가정사라든지 더 오래된 얘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과거에 강하게 묶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두 분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교통사고 같은 요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확 멀어지게 됐고,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두 분이 멀어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각자의 일상이 분리된 게 더 자연스럽고 약간 더는 궁금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 시간이 좀 한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아직 뭔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뭔가 속 시원하지 않고 찝찝함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초록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 성향 이런 걸 말해주는 카드에 지금 컵의 기사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좀 감성적인 것 같고 좀 섬세하고 감정 기복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분은 이래.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보면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자기 표정이 달라진다든지 또 행동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잘 활용하면 어떤 예술적인 분야로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 감정을 읽어내고 유행을 빠르게 읽어내는 그런 센스도 있어요. 근데 예술적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지면 아예 예민한 기질 자체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또 예민한 기질이 인간관계로 이어지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예민한 상태가 되면 이분이 막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게 되고 막 작은 것도 오해하게 되는 이런 성향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두 분 사이 갈등이 생겼을 수 있어요. 또 그 예민한 기질은 사실 행동으로 잘못 풀리면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아예 중독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아예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스스로 고립한다든지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강해지고 강화되고 그게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분의 멘탈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졌을 수 있고요. 이분이 사실 마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욱해서 뭔가 행동을 저질렀다든지 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든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피했을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약간 배신감 느낄 수 있거든요. 둘만의 비밀도 있었는데 우리 특별한 관계였는데 근데 그러면 더 예의를 갖춰야지. 왜 나한테 이러지?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마음들,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몰라도 정말 초록한테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용서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계속 나를 용서해줘, 나를 이해해줘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는 여러분한테 나는 그때와 달라, 나는 과거와 달라졌어 이렇게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나 달라졌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한테 말하고 나서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진짜 바뀌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내가 초록한테 일단 용서를 구하고 싶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그게 일단 나의 용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 자체는 바르기 때문에 완전히 못 믿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진심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말을 다 허용해주고 받아주는 거는 또 아니라고 해요.
이분의 심리나 또 이분의 마음 뒤에 숨겨진 의도 같은 걸 읽어보면 일단 이분도 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있어요.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 어떤 부정적인 행동은 끊어내고 싶다. 그런 시도도 여러 번 있었겠죠.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들, 뭔가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누구나 과거의 습관을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는 건 어려울 거예요. 특히 그 습관 중에서 나쁜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해소하게 해주고 또 뭐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고 어떤 방어 기제로 자기가 사용했기 때문에 뿌리 뽑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나쁜 행동도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저 밑에 다른 곳에서 다른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지금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초록이 있다면, 초록이 이번에 나를 믿어준다면 그럼 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 희망을 기반으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자기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운명이 두 사람을 거울처럼 만들 것이다. 서로를 직시하게, 각자를 직시하게, 둘이 그래서 마주보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생각해보면 거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울감이 심해질 때는 내 몸 돌보는 거 당연히 어렵고요. 거울 보는 거 힘들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도 아주 잠깐만 보게 되지 오래도록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울한 상태일 때는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보이고 그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자기 자아상에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 거울을 보면서 눈을 마주친다는 거, 시선을 똑바로 보는 거, 그거부터가 사실 우울감을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울감에서 탈출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도 이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 물론 거울 보는 것처럼 과거 기억이 싫어서 다시 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끄집어내는 거, 또 이분이랑 대화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나는 과거에 나를 용서했다, 나 괜찮아 이렇게 되뇌인다고 해도 그 용서 자체가 원래 트라우마의 기억을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초록분들은 어쨌든 거울 보는 장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운명이 데려다 줄 거예요. 아마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초록분들이 가장 여러분도 상대방 생각하는 게 아픔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분을 마주하는 게 이 상처가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들춰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두 분이 일단 서로 다시 마주보는 거,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 분의 이미지를 보면 자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서로의 아픔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또 초록분들은 이 신뢰라는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이분이랑 다시 마주치는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먼저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아예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너를 믿을 수는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실 수도 있죠. 이제 와서 어떻게 믿냐?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 과거의 자아가 튀어나와서 상처를 다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카드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두 분의 미래 카드를 보시면 칼 1번 카드,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아주 칼을 높게 들고 있는데 칼이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죠. 또 칼이 왕관을 뚫고 있어요. 이 카드는 원래 확고한 결정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 자체가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는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당신이 내리느냐 거기에 있다.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 스스로 내려야 한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대신 살아주는 인생도 아니고 대신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성숙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초록분들은 이때 신뢰라는 키워드를 계속 떠올리면서도 그걸 상대방에게 던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뢰라는 게 지금 여러분은 저 사람이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가 지금부터는 과거가 달라졌다고 말을 하니까 네가 똑바로 행동하고 그걸 일관되게 보여주면 그럼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신뢰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믿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신뢰의 기준 자체를 상대방에게 토스한 거거든요. 두 분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요. 두 분 관계에서의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하거든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주도권의 이 안경을 여러분에게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초록분들은 이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도 지금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오든지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원래 초록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품어줬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 허용, 배려 이런 거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믿음을 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상대방을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의 틀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계속 저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으로 남을 건가? 이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측하고 있어요. 아, 초록은 이런 사람이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의 잘못도 품어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나는 너의 신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신뢰의 프레임에 내가 갇혀있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정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신뢰의 기준을 정해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내 생각 바뀔 수 있어. 너 나 믿지? 그런데 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이 지금은 있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정해. 나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분이 뭔가 오해를 풀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이해할지, 내가 그냥 다 받아줄지 아니면 어디까지 받아줄지 그거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장면이 오는 것 자체는 이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올 수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오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를 진짜 다시 옛날처럼 믿어줘. 이렇게 말할 때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어디까지 수용할지, 내가 어디까지를 신뢰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미리 정하시고 그걸 또렷하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일단 새로운 사람일 것이다. 뉴페이스다라고 보여요. 결정적으로 오늘 노랑분들이 이 새로운 사랑이 온다. 이 카드를 여러분이 뽑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 자체, 나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관점을 과거에서 아예 싹 거두셔도 될 것 같거든요. 또 이 카드를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사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가던 길을 가로막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앞길을 지금 원천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또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전쟁을 나가기 직전의 상태예요.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있죠. 또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야기는 해야겠어. 약간 절박함도 있죠. 내 마음을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상대방이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아래 적혀있는 이 문장도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로맨틱한 감정을 아예 휘저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 나 지금은 당장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순간 천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나 좀 이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백을 당장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또 천사들이 와서 잽싸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노랑분들은 지금 여러분 몰래 생각하는 사람 진짜 의외의 인물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확 가까이 오는 순간 이제 천사들의 정보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장면? 여러분이 두뇌를 풀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 상황은 뭐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나 그럼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머릿속에 복잡할 거예요. 또 주인공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두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상대방도 그걸 알고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노랑분들이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쪽지를 받는다든지 뭐 SNS로 고백을 받는다든지 뭐 밤에 야심한 밤에 혼자 있는 상황에 전화를 받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공간 여기서 고백을 받는 확 가까워지는 이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뭐 두 분만 어디 딴 데 외근을 나간다든지 뭐 출장을 간다든지 거기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죠.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이 한 5-6명 공원을 이제 걷고 있어요. 점심 먹고 돌아오는 장면 같거든요.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가자. 이렇게 해서 5-6명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나 저기 ATM기 좀 갔다 갈게 하고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나 담배 피고 갈게 하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뭐 편의점 갔다 갈게 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5-6명 중에 한 명씩 서서히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두 분만 우연히 남은 상황 좀 이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때 공원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고백까지 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두 분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좀 그런 장면이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상대방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진지한 얘기, 뭐 자기 고민 뭐 이런 거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장면을 이 상대방이 아예 처음부터 촘촘히 계획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지금 담배 피러 가라. 너는 이 시점에 은행을 가라. 이렇게까지 말해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분은 언젠가 내가 노랑이랑 한번 기회가 닿으면 뭐 우연히 둘이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노랑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조만간 올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노랑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 이분은 여러분이랑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확실히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예전에 썸도 아니었고 연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남사친, 여사친, 약간 아는 사람, 그냥 지인 여럿이 몰려서 만날 때는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뭐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취미 활동, 뭐 학원에서 그냥 존재하는 사람, 뭐 회사에서 아는 사람, 학교에서 아는 사람, 약간 그 정도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이 막 어려운 상대는 아니거든요. 또 상대방도 여러분을 겉으로는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분의 정체, 또 성향 좀 더 깊이 보면 지금 지렁이 카드, 또 완즈 10번 카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은 일단 타고난 책임감도 강하고 좀 성실하고 또 맡은 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할 거예요. 공부머리도 있겠지만 일단 일머리는 확실히 있거든요. 사회생활도 잘할 거고 윗사람이랑 아랫사람 연결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오히려 좀 튀지 않는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이고요. 자기 주장을 막 겁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회의 장면, 토론 장면 그때도 주로 듣는 장면에 있는 사람, 막 말꼬리 잡는 사람도 아니고 말싸움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갈등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애지간하면 합의하려고 하고 자기 일을 좀 더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하는 내가 그냥 좀 더 하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영업이라든지 뭐 이익을 자기가 혼자 열심히 내야 되는 그런 데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거든요. 고객을 상대한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욕심도 없어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어떤 연구원, 뭐 예술가 이런 쪽에 맞을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분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적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기대하는 거, 뭐 사회가 기대하는 거 그거 다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진짜 갈등이 많을 수 있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있다든지 휴식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노랑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뭔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자기 색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뭔가 차분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레이더를 좁혀보신다면 이분 정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키워드를 보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데빌 카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상대방은 확실히 좀 양면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이런 이미지들, 묻어가는 것 같다, 조용하다, 이런 관점이 사실 이분을 멀리 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에게 가까이 갔을 때는 정말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멀리서는 안 보이고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좀 그런 매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상형 조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특히 말하지 않은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딱 옆에 갔을 때, 둘만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입장에서 와, 소름 돋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오히려 꽂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이분의 매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완전 두 분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노랑분이랑 상대방을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한테 확실히 호감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일단 여러분 앞에서 이 상대방이 무릎을 꿇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이 데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전쟁 나갈 거니까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은 저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전쟁이 지나면 이분이 진짜 엄청난 공을 세워가지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적군을 다 죽여가지고 왕국을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옷 입고 있지만 아니면 실제로 왕자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딱 이 장면에선 전혀 몰랐는데 사실 이때까지 여러분이 봤던 정보가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 천사들이 와가지고 일단 오케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전쟁 갔다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나서서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두 분의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에 보시면 이 안정적인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완즈 4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완즈 4번의 키워드는 이제 화합과 결합.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결혼 카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쟁을 하러 이 상대방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금방 끝날 거고요. 승리 이후에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랑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둘만 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요즘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요즘 이직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울 수 있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상대방이 어떤 구체적인 자기 미래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유학 준비할까 하는데, 내가 시험 붙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 지금 어떤 미래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야, 너 붙고 나서 말해,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미래 카드의 가운데에 지금 메이저 태양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카드가 원래 어떤 시험 합격, 달성, 성공, 완성, 완전 100% 긍정의 키워드예요. 이분이 진짜 뭔가 메달 따는 것처럼 성공하게 되거든요. 이분 성공이 진짜 예정돼 있고 진짜 귀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때 노랑이 진짜 나를 기다려줘서 응원해줘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다, 내가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즈 1번 카드, 좀 새로운 개척이 있을 것이다, 또 풍요라는 키워드도 들어와 있어요. 두 분만의 어떤 축제나 축하,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그때 내 얘기 들어줘서 진짜 고마웠어, 이렇게 식사 제안을 한다든지, 데이트하자고 한다든지, 자기가 어디 이사 가려고 하는데 같이 집을 봐달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자기에게 친절해주고 좀 더 자기를 각별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노랑은 사람이 참 괜찮은데 나를 좀 응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도 당연히 상대방은 지금 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발판들을 디딤돌처럼 거치고 나면 우리 둘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을 한번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특별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히려 이 상대방이 가진 진짜 매력, 여기 빨려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